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지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했다 됩니다. 근데 이 국내 증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증시 이 두 군데가 강세를 띄었는데 이 두 군데 강세 배경을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쪽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외적인 국가들, 뭐 유럽이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국내와 대만 이쪽으로 강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이제 2217포인트, 장중에 2230포인트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이 소폭 축소되어서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 거래대금은 14조, 여전히 거래대금은 많다가 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1,600억, 기관에서가 1,400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을 때는 지수가 하락이 제한적이었고,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규모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수가 강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부 업종에서의 강세, 일부 업종 종목으로의 매수,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 일부 종목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 되면 지수 자체가 하락이 거의 안 떨어진다, 이런 구조를 만든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물 쪽에서가 어저께 외인들이 장중에는 매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물론 이제 마감 무렵에는 매수를 축소하면서 누적 매수를 24,000개까지 만들었다 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수가 이게 삼성전자와 같이 더불어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강하게 나오거나 최소한 시장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샀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자체를 장 마감 무렵에는 강보합으로 바꿨다 되는데, 강보합으로 바꿨다가 되면서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역시 8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동반 역시 기관과 똑같이 매수를 했다는데, 여전히 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란 부분보다는 개인들의 매수,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저께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3,180포인트 이하를 깨는 그런 그림도 보여줬었는데, 마감 무렵에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뭐 중국에서의 공업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가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이었었는데,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는 이제 미 선물을 0.3에서 0.5% 정도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 그 S&P가 0.8,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67%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가 다시금 반등이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줬었다는데, 실제로 이제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4%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하락폭의 일부를 회복했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선은 강세의 배경이란 부분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술주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이 확대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금속 관련된 안전자산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신고가를 나타낸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양쪽이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실려질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고,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철강, 원유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금융 쪽에서가 약세를 띠면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경기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다 되는 케이스고, 반대로 경기 방어주가 약세를 띄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다시금 25를 하회한 24.7로 마감되었고, 유가는 1% 정도 상승해서 41.7불.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가 1.99%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의
삼성전자 비중이 국내 코스피에서의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하락이 커지면서 이제 0.8% 추가로 하락한 93.6에서 마감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전일 1,200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195원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미 나스닥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라인 때 하단, 21선을 이탈했었고 추세 라인 때 하단에서 반등이 다시 나온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가 박스권의 중간 라인 대 정도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기로는 미증시가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수요일과 목요일 본격적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실제로는 윗자리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자리가 막혀 있다라는 부분 동일한다. 아래쪽으로 박스권에 이탈할 경우는 하락이 커진다 이런 관점은 동일하게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도 물론 미국에 있는 대표 기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S&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S&P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윗자리 받는 폭과 조정폭이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0.7%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는데 기술주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종목군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S&P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장주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라든지 고평가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가치주 쪽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 내에서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이어왔었던 상승 추세 라인 때 이 라인을 결국 이번 주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사실 미 달러 인덱스가 2014년부터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가 미증시가 나홀로 강세를 띄었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달러가 지금 약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낸다가 된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연준에서 돈을 풀었으니까 달러가 약세를 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준에서만 돈을 푼 것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돈을 풀었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중앙은행에서 더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세다 강세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금리를 인하했다 인상했다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약 30%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더디다라는 부분이 달러의 약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더디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미증시가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미증시가 그만큼 안 좋은 만큼 그 외적으로 괜찮은 증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신흥국 내에서도 코로나 문제를 거의 어느 정도 경기하고 맞물려서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정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현재 갈등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다 된다 그걸 제외한다면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그리고 중국 이런 쪽이 오히려 이런 달러화의 약세라든지 이런 때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계속해서 6월 초에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는 그림을 못 만들었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약세를 띄고 상승폭 자체가 못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세를 띄기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상단 자리대 근처까지 왔다가 된 상태에서 6월달에 고가였던 60.6포인트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 되면 그 올해 MSCI 코리아 인덱스의 고가 라인이었던 64포인트까지 열린다가 됩니다.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시장에서 추가로 6% 전후의 상승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S&P와 어느 정도 동조화되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과 동조화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오히려 윗자리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저께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저께 시장을 보게 되면 철강이 상당히 강했다가 됩니다. 철강은 2분기 실적 바닥, 그리고 3분기 하반기도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최근 들어서 홍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은 철강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의 급등이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앞서도 설명해 드릴 때 아연 가격이 1순위, 그 다음에가 바로 은과 금 이렇게 연결되는데 아연 가격도 올라왔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 상태에서 은과 금 가격이 높아졌던 부분. 이 부분이 철강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되고요. 그 다음에 IT 내에서 삼성전자가 끌고 갔고 하이닉스 오늘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가 좋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좋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철강 그리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반대로 하락이 크게 떨어졌던 쪽이 바로 제약인데 그동안 신풍제약이라든지 끝에 제약약품 이렇게 들어간 쪽이 상당히 과열이 나타난 케이스인데 그쪽에서가 급락이 떨어지면서 제약업종의 하락이 컸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가 패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6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약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방향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강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세를 띄었던 배경이 뭐냐면 앞전에는 패시브 자금만 들어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어봐야 탄력 있는 강세가 어렵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인텔에서의 7나노 이쪽에 대한 공정 자체가 지연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쟁사인 AMD에 비해서 파운드리 쪽을 결국은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맡기게 될 경우 이제 대만의 TSMC 쪽으로는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부분을 대만의 TSMC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었고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밑으로 하단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59,000 라인대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라인대까지 간다면은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뭐냐? 프로그램인데 앞전에 베어산다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었지만 앞전에 5월 말에서 6월 둘째 주까지 시장 자체가 가파르게 지수를 끌고 올라갔었던 가장 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이 당시가 장중 베이시스가 약 강보합권, 그러니까 플러스 0.1에서 0.3% 근처까지 갔었던 이 시기였는데 그때가 프로그램이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2조 2천억 정도, 2조 전후가 들어왔었다 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나갔던 상태였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베이시스가 좋아진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삼성전자가 좋다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선물 조합을 같이 산다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가 베이시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 프로그램이 2조 정도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다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일부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면서 하반기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지금 현재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충분히 받칠 수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조정폭 자체가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는 확대될 수가 있다가 되지만 그 외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의 신용이 쏠려 있는 쪽은 다들 비슷합니다. 제약바이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최근 들어서 주도주다라는 쪽이 상당히 개인들 신용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쪽인데 최근 들어서 7월 딱딱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강세가 어디서 나오냐? 시장 투자자들, 많은 참가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에서 별로다, 제조업 보는 거 아니다 했었던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더 강세에 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소외를 받는다면서 매매를 안 한 쪽이고 신용 잔고도 작은 쪽인데 오히려 그런 쪽이 시장에서 강세를 더 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간단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어제 시장에서 외인들이 뭐 네페스라든지 LG생활건강, 기아차, 고려아연, 카카오 사기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를 3,890억을 매수하면서 외인들의 매수는 거의 다가 삼성전자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에서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반도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동반 매도가 나왔고 삼성 SDI, LG와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가 매도가 나왔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그다음 NC소프트 같은 게임 이런 쪽이 주로 매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와 매도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눈에 띈 것이 삼성전자, 자동차,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별로다라는 쪽이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중심이다, 주도주다 하면서 더 사라고 했었던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차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삼성 SDI가 실적 발표하면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면은 다시는 강세에 뛸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에서의 기술적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매수가 강하게 들었고 그 외적으로 LG화학, 고려아연,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도 들어왔고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의 언택트, 기술주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SK케미칼이라든지 하이닉스 거의 비슷합니다. 인버스, 대한항공,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역시 매도 규모는 작았다가 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수정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2180입니다. 그러니까 2180이라는 자리대를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수가 없다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삼성전자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거기다 최근 들어서 강세에 뛰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하락이 떨어지지 않는 금융 딱 이 세 개 조합이면은 지수에서 그 외적인 종목분들의 조정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2180개가 굉장히 어렵다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들을 만일 미증시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현재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채널 패턴의 우상향 패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이렇게 될 경우 2150도 충분히 가능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한 목표를 상향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증시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는 미증시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었습니다. 지수보다는. 앞전에 지수 자체를 끌고 갔던 것이 일부 제약을 중심한 중형 제약주들 이런 쪽이 끌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쪽에 어저께 같은 경우 하락이 좀 크게 떨어진 케이스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쪽에서 상대적 상승이 약했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에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또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일부가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약세가 좀 더 나타났던 케이스인데 우선은 중간 마디자리는 어저께 정을 받았다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추가 상승을 뽑는다 되면 역시 대형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 반대로 2150 정도가 들어간다. 이 라인 때 깨진다. 그러면은 2005 대형 지수 그죠? 2150입니다. 2150짜리가 깨지게 된다 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단 자리 중요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큰 조정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게 지금 미증시와 중국증시,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도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이고 중국도 이제 조정을 받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이 지금 무역 합의를 봤었던 부분을 건든다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문제가 커진다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될 경우는 미국과 중국 증시만의 내용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현재 작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낮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는 70% 정도가 중국인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그 부분을 공략을 한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무역 합의를 봤던 부분은 못 건드린다 쪽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추가적인 더 악재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하락 역시 제한된다. 기간 조정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 이제 이달 말에 있을 구매자 관리 지수가 중요하다. 이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 자체가 기술주 차익 실현 여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P는 사실 뭐 S&P도 어느 정도 밸류로 보면 비싸긴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큼 비싸지 않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느리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느린데 성장주 쪽으로 너무나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나중에 차익 실현 떨어질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종목군 정도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미국에서 부양책 기대로 인해서 또 올라갔다는데 사실 부양책 기대 이 부분은 6월 말 7월 달 내도록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화당에서 얼마를 부양책을 필 것이냐 민주당에서 얼마 부양책을 필 것이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데 이것 자체가 미증시를 현재는 받쳐주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난다가 될 경우는 미증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없어진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페이스북부터 해서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여기까지 시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연준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GDP 소포치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미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바뀔 거냐 여기에 따른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순환 양상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이에 따른 호실적을 중심한 종목으로 압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장주도 되고 경기 관련도 되고 가치도 되고 이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2분기가 실적 바닥이고 하반기부터 확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업종과 종목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가 됩니다. 특히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신용이라든지 매매 비중이 거의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좀 더 강하게 받추거나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지수 밴드 하단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상단 자체는 높여야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지 포지션을 지금은 풀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해지 포지션 푼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가 되는 건데 해지 포지션 그러면 언제 다시 구축하냐? 3,180포인트를 이탈할 때 차라리 구축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쏠려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런 쪽은 차익 실현 떨어지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강세라는 부분이 IT 부품, 반도체 부품 이런 쪽으로 연결된 케이스인가 차라리 시장에서 그쪽이 현재는 좀 더 낫다 정도가 되고 여전히 신용이 많거나 가열된 종목군들은 회피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실적 발표가 삼성전기라니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실적 발표했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관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건설, 조선 정도가 무난하다가 되는 거고 소재 쪽에서는 화학, 철강인데 여기서도 종목별로는 조금은 나눠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21만 원 정도까지가 단계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고려아이라든지 풍선 같은 이제 금속이라는 이런 경기 관련 쪽이 더 좋다는 거고 화학 쪽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이를 좀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은행은 실적이 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실적에서 가장 좋게 나온 거는 KB금융이기 때문에 은행을 다 본다면은 은행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KB금융 이 정도로 국한시킨 것이 좋을 것이고 증권도 마찬가지죠. 증권에서 가장 강세 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까지 미래에셋대우라든지 키움증권 이런 쪽에 강세 띄는다. 그 외적인 증권사들은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배제를 하고 그 외적인 증권사를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나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비중이 국내에서
워낙에 크게 작용한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강세를 외국인들이 선물과 같이 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돕는 부분. 그래서 시총 상위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과열이 아닌 종목군들을 공략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